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나 권력은 많지만 마음이 늘 불편하고 불안해하며 만족을 모르는 사람,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늘 당당하고 편안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선비 퇴계이황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평생에 걸친 학문 탐구와 실제 삶의 실천을 통해 청렴이야말로 한 인간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대한 가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퇴계이황 선생님의 깊은 지혜와 삶의 철학을 빌려 청렴한 삶의 가치에 대해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함께 탐구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청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맑고 깨끗하며 흔들림 없는 강직한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학자이자 동시에 시대의 양심을 대변했던 위대한 선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벼슬길에 오르내리시면서도 어떠한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청렴 결백한 삶의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셨습니다. 관직에 계실 때 받은 녹봉은 자신이 살아가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사용하셨고 그 외에 남는 부분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더욱 깊이 탐구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일절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한 그분은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리시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를 멀리하며 오직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치고자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때로는 높은 관직에서 물러나시면서도 개인적인 재물을 탐하지 않으셨고 깨끗한 소유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철저한 청렴함과 더불어 강직하고 고든 인품, 그리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탁월한 지혜는 당시 수많은 백성과 동료 관리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는 퇴계이황 선생님을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으로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인 덕목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며 후세까지 길이길이 존경과 귀감이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삶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계이황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청렴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매우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청렴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맑고 깨끗하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적인 사심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는 고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청렴을 두고 사람의 근본이라고까지 정의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든 긍정적인 덕목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청렴이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어떠한 훌륭한 덕목들도 온전하게 갖추거나 바르게 실천할 수 없다는 퇴계 선생님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렴은 모든 선한 가치의 뿌리이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렴의 심오한 의미를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에 비추어 비유해 보자면 마치 깊은 산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고 투명한 샘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샘물은 오염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맑고 투명하게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그 샘물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청렴한 마음 또한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삶의 다양한 유혹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청렴하게 지켜온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흐려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고귀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맑은 샘물이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듯이 청렴한 마음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맑게 하고 삶의 방향을 언제나 올바르고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청렴은 우리 내면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지키는 힘이자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청렴은 우리 각자의 삶과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과연 어떤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줄까요? 청렴은 크게 세 가지 강력하고 중요한 힘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첫째, 청렴은 그 사람에게 존경의 힘을 부여합니다. 청렴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실된 인품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선시대의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청렴한 인격과 꾸밈 없는 삶의 태도로 인해 당시 수많은 후학들과 백성들로부터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까지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물질적인 부나 일시적인 권력은 특정 시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존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오직 청렴하고 고든 인품, 그리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경은 한 개인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나아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존경은 가장 값진 재산이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입니다. 둘째, 청렴은 우리에게 평안의 힘을 선사합니다. 청렴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한결같이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부정한 마음, 그리고 남을 해하려는 어두운 생각을 품지 않으니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이나 초조함, 죄책감,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리낄 것이 없으니 밤잠을 설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원래 끝이 없기에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끝없는 불만족과 심각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청렴한 삶은 이러한 욕심의 끊임없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과 심오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것을 바르게 지키고 결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청렴은 고요한 마음의 바다를 만드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청렴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청렴한 삶은 결코 그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청렴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주변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나아가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게 만듭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공직자들이 청렴할 때 그 사회는 백성들의 깊은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번영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청렴하면 백성들은 그를 믿고 따르며 사회의 규범과 도덕이 바로 서게 되어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도층이 부패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며 결국 사회는 병들고 퇴보하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철저하게 청렴한 삶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으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청렴의 가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더 나은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청렴은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청렴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청렴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청렴은 우리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떨어진 작은 동전을 발견했을 때 무심코 지나치기보다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에 두는 것, 혹은 남의 물건을 잠시 빌렸을 때 내 물건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잘 사용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주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할 때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바코드를 하나 덜 찍지는 않았는지, 계산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이처럼 작은 돈이라도 늘 정직하게 사용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바르게 행동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청렴의 소중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실천해 오신 청렴의 경험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귀감과 좋은 영감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편안한 자세로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청렴하게 살았는가? 내 마음속에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탐욕이 혹시라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행동은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었는가? 이 짧지만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같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청렴은 결코 복잡하고 난해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할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이자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성찰의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렴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한번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저술과 강론을 남기셨는데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는 언제나 청렴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벼슬의 근본이요 사람됨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청렴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나라의 관리나 고위직에 있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벼슬을 하는 사람은 오직 청렴해야만 백성들의 진심 어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들 역시 청렴해야만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이웃과 공동체로부터 존경받는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동시에 물질적인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쉽게 흔들리거나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에 맹목적으로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청렴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행하는 아주 작은 거래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인터넷 세상 속에서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고 공유하며 결코 거짓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청렴도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청렴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연금이나 생활비를 관리하실 때도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며 모아온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내 것을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청렴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혹시라도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식적인 투자나 금융상품으로 유혹하는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청렴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당장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렴한 마음으로 나의 자산을 관리하고 삶을 영위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청렴은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떠났던 퇴계 이황 선생님의 청렴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청렴이라는 가치가 단순히 도덕책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실질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청렴은 결코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청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봅시다. 첫째, 작은 정직을 생활화합시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돈이나 물건이라도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며 아니면 누군가와 작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늘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정직의 실천들이 쌓여 우리의 청렴한 인격을 형성합니다. 둘째, 욕심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합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욕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더 큰 명예를 누리고 싶고,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과 그저 불필요한 과도한 욕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불필요한 욕심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와 비우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투명한 관계를 항상 유지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늘 함께하는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늘 솔직하고 정직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없이 신뢰를 쌓아가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청렴입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진실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투명한 관계는 행복한 공동체의 주춧돌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청렴을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대한 가치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청렴이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며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깨끗한 청렴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처럼 늘 빛나고 품격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